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53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3,500만원대. 일단 직전의 조정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온 편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이 추세선의 하단부를 터치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빼다 보니까 이 추세선과 만나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조만간에 이 추세선과 결국에는 이제 맞닿으면서 하나의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고,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 CPI도 다음 주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겹쳐 있는데 CPI랑 FOMC를 앞두고 일단은 6월을 맞이해서 5월 달에는 이 월봉 자체가 음봉으로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도 지금 물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음봉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월봉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좀 더 이제 올라갔고 내려가는, 약간 요때와 같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런 식의 흐름을 또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뭐 여기 고점 찍고 내려왔으니까 옆에서 이제 빼다가 다시 들어올릴 것이다 라는 관점보다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지만 천천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천천히 빠지다가 막판에 세게 내려박으면서 하방이 끝나는 이런 대형 아랫꼬리들이 주봉상으로 좀 나와주면서 요때처럼 그러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끝날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워낙 지금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히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이 정도 조정 거쳤으면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롱을 많이 탈 수도 있어요. 지금 저점에서 쌍바닥 지지도 나왔고, 쌍바닥의 형태를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잡아준 다음에 반등도 상당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이 세게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반등한 거의 대부분을 지금 다시 반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캔들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저점권이면은 모르겠지만 이 고가권에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는 척 했다가 그걸 도로 다 내린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윗꼬리 형태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윗꼬리가 잡히게 되면 이후에 추가 하방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 저점 라인까지 만약에 다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하방으로 좀 흘러 내려갈 수가 있을 정도로 일단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올렸다가 올린 거를 다 내리게 되면은 추가 하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흐름이 조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연준 인사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6월 15일 FOMC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81%로 굉장히 높은데, 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나스닥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동결을 앞두고 굉장한 큰 폭으로 나스닥도 V자로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그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를 벌써 먹어주는 반등이 나온 거고, 그 중심에는 이제 AI용 칩을 이제 생산한다, 이 AI 테마가 나스닥에 좀 불면서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대규모 조금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견인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로 올라갔으면은 결국에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조정은 한번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때 찍은 고점 자리를 쉽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자리에서 쌍고 저항을 충분히 맞을 수 있었는데도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AI 테마로. 근데 이 정도로 올랐으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수록 조정도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6월 15일을 기점으로 축포, 금리 동결의 축포를 터트리는 척 하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박는, 그때가 이제 중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나스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6월 중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5일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의 81%나 차지하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금리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금리 동결하면서 빅쇼트가 터질 수도 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비트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PCE 지표라든지 미국의 물가 지표 자체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번 CPI도 별로 그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CPI고 목요일에 FOMC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조금 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가 있고,
항상 이런 거대 발표 이전의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이후에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바뀌는. 근데 나스닥만 보면은 지금 이 정도로 올려놨다? 그럼 다음 주를 기점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를 보면 일봉상으로도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쭉 들어올린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살짝 오늘 아침이죠. 이 구간에서 한번 들어 올려주면서 7시에 이제 전고점을 뚫었어요. 전고점을 뚫고 가는 척 했다가 바로 윗골이 달면서 그 이후부터 수직 낙하를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일단은 약간 옆으로 차트를 빼면서 고점 찍고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저점 갱신 계속 하다가 차트를 옆으로 빼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은 해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 반등을 어느 정도 한다 해도 이후에 재차적인 숏으로 저점 갱신을 또 하면서 N자 패턴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고 한번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내리면서 직전에 저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드리면은 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 쌍바닥 찍고 대규모 반등이 나왔던 바로 25.8K 25,800달러 라인을 만약에 이번에 다시 간다? 그럼 이후에는 조금 큰 하락이 나오면서 24K나 24,000달러 이하로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단기적인 대응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타점은 계속 나옵니다. 주말에도 저는 이 정도의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설사 이 박스 상단 돌파나 박스 하단 돌파가 나온다 해도 올라가도 숏 자리 나오고 내려가도 롱 반등 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어차피 짧게 매매할 자리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도 올라가봤자 숏이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죠. 이런 식으로 금요일 밤에도 어차피 올라가봤자 이런 식으로 저항자리 맞고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토요일에도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안에서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다시 꺾어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적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들어 올리다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 올리고 꺾이는 흐름이 나온 거고, 이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롱 관점으로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다. 지금은 이제 단기 반등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직전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직전의 고점 자리 낙한 지점에 거의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 갱신하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세게 주면은 27,100달러 정도까지 가고 다시 한번 이제 내리는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많이 떨어진 지점에서 시간봉으로 양봉 마감을 해주고, 그것도 장악형이 뜬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자리나 요 자리나 뭐 요런 자리처럼 한번 우리가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등 자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다 롱 잡아 드린 거죠. 여기서도 계속 롱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롱으로도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을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숏 잡으신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죠. 이런 식으로 100% 수익.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알트들도 잡아 드렸었는데 솔라, 마스크, 샌드박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고 카톡방에서도 다 잡아 드렸는데, 자, 솔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184% 수익 요 정도도 준수하게 올라갔습니다. 솔라 같은 경우에도 요런 구간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죠. 여기서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수렴 가다가 이제 돌파 나왔을 때 요런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 요런 식으로 230%, 184% 요런 식으로 솔라도 충분히 수익권을 줬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도 저번 시간에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죠. 눌림목에서 충분히 우리가 잡을 수 있었고, 저번 영상에서도 마스크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흐름 그리고 있는데 눌림목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눌림목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 충분히 나와줬죠. 조금 이 전고까지 못 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올라갔었고, 이후에 이제 비트가 빠지니까 같이 조금 약세를 보여주긴 하는데 어쨌든 마스크 네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샌드박스는 지금까지도 흐름이 좋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비트가 빠지는데도 샌드박스 오늘도 올라가는 양봉을 켜주는 모습이고 업비트 기준으로 2.6%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샌드박스가 지금 비트가 빠지는데도 이렇게 양봉을 띄워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좋은 신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도 이런 식으로 60% 수익 인증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저번 영상에 솔라 마스크 샌박 반등 자리다, 반등이 다 나왔고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썼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더 이렇게 좀 화끈한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매매 타점들, 차트 분석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고, 무료니까 여기 카톡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의 쌍바닥을 찍은 저점을 이번에도 지켜줄 것이냐, 일단은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일단 여기서 밀어붙인 힘,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밀어붙인 힘, 이 숏의 고점을 찍고 나서 숏으로 떨어지려는 이 압력 자체가 일단은 좀 세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왔을 때 한 번 반등은 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 이후에 이거를 돌파해서 뚫고 내려가는 식의 하방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렸을 때 패닉셀이 나오는 그런 물량들을 받아 먹으면서 저점에서 또 물량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 물론 시간을 두고 우리가 먼 미래, 그 다음에 뭐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살짝 이제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너무 지금 롱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역시나 이제 매매하는 게 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지금 거래소들로 고래들이 좀 입금하는 추세고, 약 1시간 전에 특히나 이제 크립토닷컴 쪽으로 825개의 비트코인을 좀 예치했다, 이런 온체인 데이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25개면은 2220만 달러, 29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290억 원어치가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 일단은 이 특정 고래 주소 같은 경우에도 21년 1월부터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좀 매도하는 이런 매매 패턴을 보이면서 3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바로 이런 패턴을 보여왔다라는 거거든요. 요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리고 거래소에 입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팔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데 옮겨놨던 거를 거래소로 옮겨야 팔 수가 있고, 거래를 하려고 그야말로 이제 거래소로 넣는 거기 때문에 보유 물량 자체를 외부 지갑에서 거래소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팔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때도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이거 조금 뭐 예상치 못한 하락 빔에 매매를 잘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얼추 그래도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대부분의 흐름 자체는 잘 맞추고 있는 고래인데, 이 고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소로 좀 입금을 하고, 이 이후에는 이런 식의 조금 단기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입금을 했다라는 거는 추세대로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일단 팔고, 뭐 또 이런 저점이 오면 다시 살려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찍어 누르는 숏의 추세는 길고, 이 긴 추세 기간보다 굉장히 짧고, 반등했던 거는 단 3일분 기준으로 봤을 때 봉 2개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기간이 지금 현재 숏 추세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지붕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구간의 박스권 안으로 어느 정도 좀 들어왔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아마도 이런 흐름 때문에,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하고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팔았다가 이런 구간에서 좀 다시 살려는, 이제 전체 물량은 아니고 일부죠. 이 고래가 들고 있는 일부 물량을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물량은 그냥 홀딩하는 건데, 지금 나스닥도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흐름들,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조금 봐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롱을 보는 것보다는 한번 이제 내려갔다가 시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지라인 지지해 줄 것이냐, 여기서 찍었던 쌍바닥을 이번에도 좀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깨고 내려갔다가 한번 반등을 줄 것인지, 그건데 일단은 깨고 내려가도 반등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충분히 25K도 지지라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K 이런 지지라인에서 충분히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튕겨주는, 이런 식으로 단기 반등 자리는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채널 안에서의 우리가 단기 매매를 진행은 할 수 있다. 어차피 떨어지면은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올라갔다 싶으면 떨어지는 거고, 과하게 내려갔다 싶으면 또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타점을 잡으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정말로 이제 24K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로 어느 정도 접근을 했을 때 또 반등을 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 저점 구간, 박앤셀 구간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와도 우리는 또 롱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더 이제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고, 이평선 자체도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조금 이제 꺾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빅 이벤트 CPR랑 FOMC를 앞두고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우리가 좀 충분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썼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수익을 충분히 좀 낼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샌드박스 흐름은 계속적으로 약간 좀 좋아 보입니다. 아직 제대로 이제 위로 마지막 이제 빔을 좀 준비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비트 빠지는데도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거는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히포크랏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이 히포크랏이 휴먼스케이프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브랜딩 및 토큰 수합. 그래서 휴먼스케이프가 이제 없어지고 히포크랏으로 바뀌었다.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들이 하는 선서죠. 아마도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걸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휴먼스케이프도 원래는 약간 의료 쪽, 병원 쪽이랑 연계를 해서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하던 그런 코인이었는데, 이름을 히포크라스로 바꿨고, 그러면은 이름 바꾸고 뭔가 좀 분위기를 반전을 꾀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썬더 토큰이 썬더 코어로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죠. 보시면 썬더 토큰 명칭 변경한다. 1월 6일 작년이죠. 작년 1월 6일에 이렇게 공지를 냈는데, 이 이후에 썬더 코어가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자, 썬더 코어 일봉이고, 보시면은 뭐 굉장히 왔다 갔다가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름을 바꾼 시점 1월 6일 요때거든요. 요때 살짝 위로 뭔가 들어오고 다시 내려갔는데, 이 들어오고 내려가는 과정이 세력들이 들어오고 개미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여기서 물려있던 애들이 이렇게 한번 올려주니까 싹 팔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찐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름 바꾼 시점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썬더 토큰에서 썬더 코어로 이름 바꾸고 90%가 날라갔다. 그러면은 히포크랏도 사실상 지금 차트상 굉장한 저점이고, 이 정도 저점에서 최근에 사실 이때 굉장한 좀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트상 만약에 이제 많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이후에 눌러놓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횡보 한번 깨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 구간에서 지금 이름 바꾸기 찬스를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썬더코어 같은 흐름을 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90%를 올린다. 그랬을 때 이제 220원 정도까지도 맥시멈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의 저점 대비해서 상승은 118% 정도, 120% 정도 여기서 이제 쏘아 올린 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눌러주고 한 번 더 썼을 때 전고점에서 전고 뚫어주는 구간까지 190원에서 220원까지 상승이 한 번 또 터질 수도 있다. 과거 썬더코어의 사례를 봤을 때 히포크랏도 충분히 저점권에서 리브랜딩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조금 이 세력들의 펌핑 자국에 한번 들어와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손절은 그래도 여기 저점이나 여기 저점 116원 정도 손절은 잡는 게 안전하겠죠. 손익비적으로도 여기 요 정도 손절 생각하더라도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도 뭐 계속적으로 방에서도 뭐 설명드리면서 이제 솔라, 마스크 네트워크, 샌박 다 잡아드렸었고, 이제 뭐 히포크랏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잡코인이기 때문에 시총 1000억짜리입니다. 1000억짜리이기 때문에 1000억짜리가 시총이 2000억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또 펌핑이 가능한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큰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재미삼아서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다만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한번 좀 펌핑이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샌드박스도 일단은 좋은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엑시 같은 것도 이제 충분히 좀 눌러놓은 상황에서 주봉상으로 3주째 양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눌린 상황에서 주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만 하다는 거죠. 눌림 이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이런 코인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코인들 계속적으로 카톡방에서 잡아드리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월가에서도 어쨌거나 나스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쨌거나 60년대 이후부터 연준의 12차례 긴축 주기를 살펴본 결과 8번이 경기 침체로 끝났다. 4번은 연착륙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좀 경기 침체로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은행이 대출 기준을 강화했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시중에 돈이 잘 안 풀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식품과 에너지 물가가 이제 5% 이상 치솟았다라는 건데 물가는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현재 주기에 공존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8번의 경기 침체가 왔듯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가가 연말까지 20% 정도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지금 상황에서 20%가 빠진다고 하면 거의 바닥 수준까지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린 거를 거의 다 뺄 것이다라는 관측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올라왔고 지금 누가 봐도 고가권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2%까지 보는 건 조금 과할 수도 있다. 지금 지지가 여기 지지도 있고 여기 지지도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반등 주다가 이제 옆으로 빼다가 바닥 한번 찍어주고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맥스의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올해 3분기 말과 4분기 초,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 되는 시점부터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낼 것이고 이는 곧 위험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어차피 비트코인의 편이고 이 유동성이라는 건 다시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하게 되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 다시 달러를 찍어내면서 뭐 정치적으로도 돈을 좀 풀면서 파퓰리즘적 정치를 좀 시작을 하면 결국엔 다시 달러를 좀 찍어내고 부채도 이제 찍어낸 달러로 또 갚고 이런 식으로 돈이 다시 시장에 풀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위험 자산들의 상승이 올 수가 있고 그 시점은 올해 말 정도부터 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올해 말 정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역시나 이제 그런 패턴들도 과거에는 다 있었다. 이 당시에도 큰 상승 이후에 주구장창 빠지고 바닥 한번 구경시켜준 다음에 반등하는 척하고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갔다가 이후부터 반감기 펌핑이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요 정도 구간일 수 있다. 요 말씀 저번 시간에도 드렸지만 이후에 조금 지루한 조정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의 상승 랠리 아마도 요런 시나리오를 아서 헤이즈도 이제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시점부터 이제 달러가 찍어낸 달러 이제 이 시점부터 지금부터라도 이제 달러 찍어낼 준비는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금리 동결 시즌에 이제 들어가고 금리 동결한 다음에는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시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달러를 다시 찍어내게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올해 말 정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서부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시황을 알아봤고 뭐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상황도 조금 짚어봤는데 일단은 주봉상과 월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하락으로 충분히 좀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아직 월요일밖에 안 돼서 주봉 형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거나 추세가 바뀌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주봉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게 내려받고 다시 말아올리는 이런 식의 주봉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롱은 좀 조심해야 되면서 최대한 롱은 크게 빠지는 구간 롱 자리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하고 크게 빠지고 아랫골이 달아주는 거 보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서 롱 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숏 자리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매로도 충분히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세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롱은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 자체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결판이 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롱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런 장세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한 방향을 보면서 물타기를 하다가는 바로 청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짧게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다가 정말로 큰 기회 이런 하방 내려받기가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크게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앤세일이 왔을 때 혹은 이 고점을 또 뚫어주면 또 숏자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숏자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유연한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고 사실상 지금 이평선 자체도 일봉상으로 여기 지금 100일선이죠. 이 초록색 100일선인데
이 100일선을 타고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었던 자리거든요. 여기도 100일선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데드 크로스의 초입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평선이 꺾이면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롱은 좀 조심해야 되고, 숏도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권 주면은 익절을 해야죠. 익절 안 하면 도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런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시장 분석해서 또 카톡방이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